네, 기자 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오늘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EBS 뉴스는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을 모두 17편에 걸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기획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은영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번 기획은 말이죠. 이 기획 초기 단계부터 경력 단절 여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관심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이 기획을 착수하게 된 그 처음 당시의 의도는 뭐였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처음 이 기획을 하게 된 게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을 보는 좀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보자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 경단녀 문제를 다뤘던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보통 경단녀 몇만 명 혹은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좀 통계나 수치들 위주로 좀 많이 다뤄져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이런 통계 부분도 경단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이런 그 통계 뒤에 가려진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랬던 만큼 좀 더 이분들을 통해서 진솔한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뭐 그동안 이제 취재를 좀 해오시면서 실제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마 옆에서 잘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었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전국에 계신 사례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일단은 이 어머니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정말 강하세요. 근데 중요한 그 문제는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재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어렵게 마음을 먹고 뭐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이수를 하셨는데도 막상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마음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또 사실상 또 이분들이 가실 수 있는 좀 직군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이게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또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일자리가 또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임금 같은 경우에도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또 기업에서 제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아직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재취업이 되더라도 아, 내가 원했던 일이 이게 아닌데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꼭 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얘기예요. 좀 이런 괴리감을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것 같고요. 네, 그럼요.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사례자들을 보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새일센터였거든요.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통해 얻었던 것 같은데 이곳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가고 가장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곳은 그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한 140여 곳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제 보통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 아, 막연하게 재취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제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혹은 내가 이만큼 경력이 단절됐는데 과연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좀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곳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그 직업교육 훈련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별 산업 수요 같은 것들을 고려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요, 그 개별적인 직업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안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새일 인턴제라든지 혹은 취업 연계 서비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장에 재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요, 이게 교육이 끝나고 원하는 기업에 면접을 가실 때 이분들이 이제 직장 경력이 좀 단절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실제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셨던 그 상담사분이 동행 면접처럼 같이 따라가 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합격을 하셔서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시게 돼도 주기적으로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좀 갑작스러운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이런 센터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재취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로 좀 많은 분들이 새일센터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일 이제 직접
가까운 곳에서 이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어떤 점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이제 오래된 경력 단절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애초에 이분들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미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든지 뭐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이분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정책의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 육아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사회 정책적인 좀 지원책들이 먼저 마련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경력 단절 자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모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럼요. 네, 이은영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